인사드리겠습니다. 너무 제 소개를 거창하게 해주셔서 몸도 빠르게 모르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는 좀 많이 떨립니다. 이렇게 제가 늘 이제 그 안전보건 업무를 하면서 지금 이제 30년 정도 돼가는데 정말 제가 존경했던 분들 여기 다 계신 것 같아요. 정말 안전보건의 어벤져스 분들이 다 계셔서 너무 사실 긴장되고 많이 떨립니다. 오늘은 그냥 제가 사실 뭐 발표라기보다는 제가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자료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선배님들과 같이 이렇게 논의를 통해서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면서 제 발표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정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이제 바뀌었고,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를 사실 제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윤석열 정부는 110대 10개를 더 늘려서 110대 국정과제를 제안을 했었고요. 그 110대 국정과제 중에 하나가 국정목표 3번에 이제 해당하는 게 이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라는 부분에 이제 안전보건 분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 10에 보게 되면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라고 했고, 49번에 산업재해 예방 강화 및 기업 자율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지원이라는 국정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향후 이제 5년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해야 될 그런 기본적인 것은 이제 문재인 정부하고 좀 많이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자율안전보건 체계를 가겠다. 그러니까 기업의 자율권을 많이 주겠다라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안전보건의 기조인 것 같습니다. 좀 이제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과제 목표는 산업재해 취약 부문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고 산업 현장에 맞게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해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은 문재인 정부하고는 확연히 좀 틀리게 산업 현장에 맞게, 기업의 현장에 맞게 이제 법과 제도를 이제 개선을 하고 기업의 자율 안전 체계를 구축하는, 그러니까 기업의 처벌보다는 자율성을 강조한 그런 국정과제의 목표를 세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게 되면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으로 중대재해 감축 목표를 수립을 하고 추진 과제를 마련하겠다라는 것이고, 산재 예방 지원 확대 및 대중소 상생 체계를 확산하겠다. 그래서 지역과 업종의 맞춤형 산재 예방 및 건설업 안전 관리를 지원하고 고위험 공정 등 소규모 사업장 지원 사업 개편을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산재 예방 인프라를 혁신하겠다. 오늘 이제 발표할 내용과 이제 비슷할 것 같은데요. 이제 스마트 안전 장치나 설비를 개발을 하고 발굴을 해서 발굴을 하는 것과 동시에 소규모 사업장의 이제 보급 확산을 지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 장치나 설비로는 웨어러블 로봇이라든가 뭐 디지털 헬스라든가 아마 이런 쪽에 이제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고 개발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 예방 종합 포털을 이제 구축을 하겠다. 그리고 플랫폼 종사자 등에 대한 산재 예방 정보 및 공유 플랫폼을 지원하고 적용 대상을 확대하겠다라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노사 간에 이제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올해 이제 하반기에 이제 시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근로자 휴게실 설치와 관련한 건데 아마 이 부분이 상당히 올해 노사 간에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국정과제로 이제 근로자 휴게실 설치 지원하고 이제 건강센터 확대를 추진하겠다라는 것이고, 직업성 질병 모니터링 체계를 확대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산업보건 쪽 분야의 국정과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재 보상과 관련해서는 이제 특수고용 노동자와 플랫폼의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업무상 재해 신속 결정을 위한 업무 절차 및 재해 인정 기준을 개선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산재 보상 쪽의 주요 국정과제입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정비하겠다. 그래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지침 매뉴얼을 통해서 경영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명확하게 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관계 법령에 대한 국정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효과는 이걸 통해서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사망사고를 감축하겠다라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그 110대 과제 중에서 안전보고 관련한 그런 국정과제로 볼 수 있고 아마 이쪽 분야에 맞춰서 고용노동부가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사업들을 추진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현황을 잠깐 이거 좀 보게 되는데요. 사실 뭐 재해 현황은 뭐 기자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지금 2022년도 3월에 그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보게 되면 이것을 보는 목적은 2022년도 1월에 이제 그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안전보건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고 경각심을 굉장히 이제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산업재해는 어떻게 될까를 봤는데 지금 3월 달까지 봤을 때는 재해자 수는 늘었습니다. 사망자 수도 늘었습니다. 물론 전체 재해자 수가 있기 때문에 사망 만인율은 조금 줄었지만 궁극적으로 보게 되면 재해자와 사망자 수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망 만인율은 전체적으로 이제 모수가 늘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줄었지만 숫자를 보게 되면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증가를 했고 재해율도 역시 증가를 했고 재해자 수도 역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와 재해자 수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였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규제 완화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아마 올해 가장 최근 이제 그 윤석열 정부를 이제 그 향후 5년 동안 아마 이와 관련 노사의 대립이 극심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와 관련해서 25일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는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이 국제적인 기준을 맞추는 것이 우리 전체적인 국가 경쟁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타당하지 않겠냐면 법 개정을 이제 시사를 했고 아마 이제 그 경영계 쪽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너무 세다. 기업들이 지키기 어렵다. 그리고 이제 과잉 처벌이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의견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타이밍이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을 규제를 좀 완화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5월 15일 날 한국경총은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 이제 경영계의 이제 의견을 이제 정부에 제출을 했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양대 노총은 아주 강렬하게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계약 시도를 중단하라라고 이제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노사 간의 분쟁 또는 현장에서의 분쟁이 상당히 심각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보건 관련한 최근의 이슈를 보게 되면은 사실 지금까지 특별하게 드러나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이제 그 노동계나 이제 경영계 분들을 만나보고 여러 이제 그 홈페이지에 있는 보도자료 성명서를 이렇게 봤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워낙 이제 블랙홀처럼 모든 걸 다 빨아들여서 모든 것이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이런 이제 이슈들이 부각이 됐었던 부분이고 최근 들어서는 앞서 이제 그 말씀드렸듯이 국정과제에 휴게소 설치 의무를 사실 넣었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강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 8월 달에 이제 시행령이 이제 시행이 될 텐데 이와 관련해서 아마 극심한 이제 그 노사 간의 갈등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행령에는 20인 이상 사업장에 휴게실 설치를 이제 의무화 하고 있는데 이 노동계에서는 왜 20인 이상만 이제 휴게 시설에 대한 설치를 의무화하냐? 이거를 넓혀라. 모든 사업자, 모든 노동자 1인 이상 노동자들이 쉴 수 있게끔 휴게실 시행령을 제정하라. 이제 이런 이제 그 의견들을 강력하게 지금 제시를 하고 있고 뭐 기자회견도 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근데 경영계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20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휴게실 설치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아파트형 공장이라든가 이런 이제 그 임대를 얻어서 하는 사업장에서는 어떻게 휴게실을 마련하라는 거냐? 그리고 과태료도 굉장히 이제 높은 부분이 있어서 이제 경영계 나름대로의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아마 휴게실 관련한 이슈들이 노사 간의 분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얼마 전에 아이로 총회가 이제 열렸었는데요. 이거 이제 그 어제 이제 경향신문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ILO에서 일터 안전과 건강에 대해서 이제 노동기본권을 선언했습니다. 기존에는 그러니까 110차 지금 총회에서 이번에 결의를 했었는데 한국 산재 빈발에 이제 그 산업안전 제도에서 목소리가 더 커질 것 같고 노동환경 보장 책임은 사측과 정부에 있다. 그래서 협약 이행 등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중요하게 된 이슈는 예전에도 사실 우리가 이제 이 협약에 대해서는 대한민국도 이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ILO가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 환경을 노동 기본권으로 선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협약에 있었지만 노동 기본권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10차 ILO 총회에서 안전과 건강한 노동 환경을 노동 기본권으로 선언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터에서의 안전과 건강을 전 세계 노동자가 두루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인 권리로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악의 산업재해 공황으로 불릴 만큼 한국의 그 노동자 산재 사망 사고가 심각한 상황에서 앞으로 이제 정부가 선제적으로 그 산업안전 제도를 이제 개선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 이러한 이제 기본권으로 ILO가 선언했기 때문에 노동계에서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요구들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4개였죠. 자유, 그다음에 강제노동, 그다음에 차별금지, 아동노동금지 이렇게 4개 분야를 노동기본권으로 이제 보장을 했었는데 이제는 안전과 건강한 노동 환경을 5번째 분야로 넣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전 세계적으로 이 노동 기본권으로 들어갔다는 부분에서 향후 아마 이와 관련한 모든 정책들이 이걸 기반으로 이제 요구 사항들이 이제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ILO는 이제 현재 155 산업안전보건 협약과 187호 산업안전보건 증진 협약을 채택을 한 거죠. 그래서 향후에 우리 이제 안전보건 분야에서도 이 그 ILO 기본 이 155 협약하고 187호 협약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우리가 숙지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공부를 하고 이 부분이 정책적으로 어떻게 미칠 부분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또 실제 이것이 어떻게 안전과 보건의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좀 많이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안전보건 관련한 최신 기술 동향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안전보건 분야가 저도 이제 뭐 여기 이제 훌륭하신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그렇지만 저도 이제 이 30년 동안 이렇게 그 안전보건 분야에서 활동을 한 거 보면은 안전보건이 사실 기술이 이게 크게 많이 발달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산업보건 쪽에서의 기술은 그냥 정체돼 있는 그리고 안전에 있어서도 그렇게 이제 우리가 다양한 뭐 기법들 평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는 많이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기술을 개발하거나 실질적인 그 개선을 하는 연구는 그렇게 뭐 다양하게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뭐 다들 아시겠지만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이제 발전을 하고 AI, 빅데이터 이런 부분들이 급속하게 이제 발전을 하면서 안전보건 분야도 이제 그런 대응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거는 이런 대응이 소위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수익을 자본의 어떤 확충을 위한 어떤 그런 기술 개발로는 점점 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안전보건 쪽 분야에서의 이러한 기술을 연구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좀 제한적이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조금 더 그 검토를 하고 이러한 연구들을 추진할 수 있는 어떤 연구 능력과 또는 그 사업장을 그러니까 이런 기술들을 응용을 해서 산업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장들을 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산업보건 분야에서 요즘 굉장히 이제 부각을 나타내는 것은 바로 디지털 헬스케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화로 인했고 디지털 전환이 굉장히 가속화됐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지역사회 건강관리 서비스 관리 체계의 필요성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고 사회적 그 약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보편적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및 모니터링 강화가 현재 이제 요구되는 시점이죠.
그래서 이제 시장 규모를 봤을 때 2020년 약 152억 달러로 전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의 약 35%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금 디지털 헬스케어의 지금 시장 규모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헬스케어 분야의 산업 규모는 굉장히 이제 커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커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쭉 저희도 이제 대한산업보건협회 입장에서 이런 관심이 많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가장 활발히 이쪽 분야를 접근하고 있는 분야는 보험회사인 것 같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상당히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부분을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있고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히 이런 쪽에 많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의 이제 그런 사례인데요. 메인헬스 인포넷이라고 이건 미국의 주 단위 이제 전자 건강 기록을 고위험군이나 질병에 걸린 환자를 확인했을 경우에 이제 환자에게 알려주는 그런 이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구축으로 인해서 자신의 의료 기록물에 관심 있는 환자들에게 응급실을 가야 하는 것을 알리거나 위급시 주의사항 등을 제시하고 알려주는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캐롤라이나 헬스케어 시스템 같은 경우는 환자들의 라이프 스타일 습관 분석을 위해서 기존 데이터를 활용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제 추출된 데이터는 뭐 라이프 스타일 또 습관 데이터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치명적인 질병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환자를 이렇게 걸러내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용 웨어러블이 이제 건강 쪽 분야에서 굉장히 이제 많이 쓰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산업용 웨어러블이라고 해서 이제 개발이 되고 있지만 기존에 이 부분은 사실 애플이나 또 우리 삼성 와치나 우리 삼성에 있는 헬스 손목에 차는 손목시계죠. 기존에 이제 이런 기술들이 벌써 우리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많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산업 현장에서 우리 이제 근로자들을 이제 건강 관리할 때 상당히 이제 유용할 것이다라고 해서 이 산업용 웨어러블을 우리가 개발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의해서 구동이 되고 블루투스, 와이파이 같이 이런 연결 기술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향상된 기술을 갖춘 산업용 핸즈프리 장치가 상당히 이제 개발이 되고 있고 시장 규모가 급속히 이제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해외나 이제 국내나 이 웨어러블 시장의 동향이 상당히 이제 확장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료 서비스 패러다임의 변화로 개인 맞춤형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IoT를 통한 개인형 서비스와 빅데이터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이제 필요하게 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와 관련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어떻게 기기를 표준화할 것이냐, 그리고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이 부분이 사실 좀 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협회 같은 경우도 이러한 이제 시범 사업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 서비스를 제공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이제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지금 산업보건기관에서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는 이거를 그러면 산업보건 분야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결국 이제 근로자의 건강관리 및 직업병 예방 활동에 이제 도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의 이제 법적인 체계에서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보건 관리를 하거나 한 번에 이제 특수 건강 진단을 하거나 이제 우리가 일반 건강 진단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한다 그러면 실시간으로 365일 관리를 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예측 가능한 건강 보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산업보건의 적용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보건 스마트 기기 도입이나 활용이 향후 중대재해처벌법에 이제 직업성 질병을 예방하는데 상당히 이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액세서리입니다. 그래서 시계가 이제 가장 많이 이제 보급이 되고 있고 시계 형태의 웨어러블은 상당히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류 일체형, 이제 의류 자체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센서라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의료
를 이제 착용을 하고 이제 건강 관리를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신체 부착형 또는 생체 이식형 이런 부분들이 현재 개발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산업보건 쪽이나 환경부 쪽에서는 이제 유해 물질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어떤 그 일정한 그 크기의 펌프를 이용해서 강제적으로 작업 환경, 그 유해 환경을 측정을 하고 있지만, 결국 이제 지속 가능한,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그 환경 물질을 측정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것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고 결국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하는 그런 유해 물질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있고, 그런 센서들을 개발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그 가스 센서 시장은 2019년 10억 4,200만 달러에서 연평균 6.4% 증가하고 있고, 국내 센서 시장도 역시 상당히 이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유해물질 모니터링 시스템이 상당히 중요한데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센서의 오작동 및 그 오류를 최소화해야 되고, 시간에 이제 관련해서 그 가스 센서의 개발이 필요한 시간이 상당히 이제 필요한데, 현재 이러한 유해 물질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는 그렇게 많이 개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주 제한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이제 과제로 좀 남아 있고, 그렇죠. 시장 기회성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물 인터넷이나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를 통한 가스 센서 그 네트워킹 이 체계를 이제 구축하는 그러한 이제 기회가 많이 이제 널려 있고, 전 세계 가스 센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센서의 시장은 굉장히 이제 기회성이 증가하고 있고 성장 요인이 굉장히 크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작업방 측정 등 사업장 가스 센서의 채택이 이제 증가하게 되고, 기술이 이제 발전을 하고, 또 이것이 이제 웨어러블 기기가 연동이 되고 이랬을 경우에 상당히 수요는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런 유해물질 모니터링 시스템 관련해서는 주로 이제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 그 국가에서 그 기술을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허니웨어 어널리틱스라는 곳에서 이제 이러한 그 산업용 화재 및 가스 시스템, 휴대용 소음 노출 평가, 작업항에 추정된 시스템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요. MSA에서도 이러한 그 센서의 기술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피가로라는 회사도 있고, 알펜스라는 회사, 이런 회사도 있습니다. 이제 국내 같은 경우도 센코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저탄소 경제에 맞춰서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와 관련된 ESG 관련한 정책을 이제 마련을 하고,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이러한 센서나 이런 부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이제 작업량 측정, 환경 측정 이렇게도 가지만, 이게 이제 ESG 경영이라는 관점에서 또 자꾸 이렇게 또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환경 측정 업체의 컨택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UNR이 인수해서 스마트 시티 시범 사업을 지금 실시하고 있고, 실시간 모니터링 가스 경보기, 또 흡입식 가스 경보기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과 중동에 이제 수출을 하고 있다고 그러고, 특히 이제 그 밀폐 공간의 사고는 생명과 이제 직결되는데 산소 결핍이라든가 독성 가스 중독 및 가스 폭발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산소, 이산화탄소, 황화수소, 가연성 가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그 센서를 개발을 해서 실제 현장에 이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안전보건공단 같은 경우도 화학물질의 중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고가 나고 있기 때문에 그 화학물질 종류 및 양이 증가하고 있고, 화학물질에 의한 근만성 중독 등 산업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어서 화학물질에 대한 농도 모니터링을 위해서 원격 그 감지기 전용 전산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있고, 상시 모니터링 빅데이터를 수집해서 약 한 75개소의 시범 설치 장소에 대해서 지금 화학물질 농도 그 모니터링을 설치하고 운영 실태를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성과는 아직 뚜렷하게 나타난 건 아니지만, 직업병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안전보건 사각지대를 통해서 근로자 건강보호에 기여하겠다라는 것이 안전보건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해물질 모니터링 시스템인데, 현재까지 아주 구체적인 성과는 나타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그 GIF 코리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화학물질 감시 센서 전문 스타트업 그 회사인데, 현재 안전보건공단과
MOU를 체결을 해서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그 GIF 코리아 같은 경우는 유해 기체나 액체가 누출이 되면 초기에 즉시 이제 알람 또는 무선 신호로 그 누출 여부를 알려주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해서 안전사고나 이제 직업병을 예방하는 그런 목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이제 이러한 것이 적용되는 게 이제 포스코입니다. 포스코에도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그 사망 사고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자체적으로 한동대학교하고 노두톡스라는 그런 회사하고 사실 이제 같이 이제 공동 개발한 겁니다. 밀폐 공간에 유해가스 존재 의무를 사전에 이제 감지하는 기능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놀이공이 있습니다. 이렇게 납작한데 이렇게 굴리면 확 펴지는 그런 원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작업이나 이제 정비 전에 이런 스마트 세이프티 이제 볼을 해당 공간에 이렇게 굴리는 거죠. 굴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농도를 측정을 해서 이제 일정 정도 그 산소 농도가 결핍이 되냐 아니냐를 탐지하고 작업자가 일할 수 있게끔 하는 거를 이제 개발을 해서 현장에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제 밀폐공간 유해가스 감지 설비를 이제 개발을 했고요. 예. 이게 이제 그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기업 자체로 스스로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이제 기술들이 이제 외부에 이제 그 공유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서 외부에는 잘 그 알고 있지 않은데 SK 하이닉스에서도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개발을 해서 실제 이제 작업의 그 안전과 효율을 크게 이제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스마트 글래스 같은 경우 상당히 이제 기술이 개발이 됐다고 그러는데요. 스마트 글래스를 착용한 후 관리자가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도 생생하게 현장을 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업 조건 및 작업 방법 평가하는 기능이 있고 물질 안전 보건자료 경고 표시 부착 등 현장 파악이 용이하고 현재 이제 스마트 글래스는 스마트폰 다음에 차세대 정보통신 기기로 사용될 전망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고글 같은 거를 쓰고 이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도 현재 개발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구글 글래스 같은 경우도 이제 해외 사업장 일부에서 이제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뭐 배터리, 와이파이 지원, 블루투스 카메라, 뭐 트랙패드 탑재된 소형 컴퓨터 기능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장 원격 점검이 가능하고 기기 결함 및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이걸 조사하면 상당히 이제 공상과학 영화나 이런 데서 봤다고 생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현장에서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우리 쪽 분야도 빨리 이러한 기술을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엑스퍼트 INC 같은 경우도 역시 스마트 글래스를 활용을 해서 작업장에 이제 착용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업체 안전 보고를 점검을 하거나 보건 장비 및 작업 환경 개선 시설의 적정성 등 보건 진단에 상당히 유용하게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안전모입니다. 안전모인데 이게 이제 그 안전모에 여러 가지 이제 블루투스 기능이나 음성 명령 또는 IoT 연결로 인한 GPS 위치 추적, 뭐 전화, 녹음 및 촬영 기능, 후방 및 장비 움직임 감지, 실시간 데이터 전달 이걸 통해서 실제 이제 그 산업재해를 예방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에 1,300만 명의 산업 근로자가 있는 거 추정하고 있고 이 중 약 4천 명이 업무 관련 사고로 사망을 하고 매년 300만 명이 이제 부상을 당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실제 이것을 사용했을 경우에 작업장 부상을 20% 줄여서 조직에서 연간 뭐 300억에서 500억 달러의 작업자 안전을 보호하고 경제적 손실을 감소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뭐 그 AI 스마트 깔창 뭐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간과학 관련한 기술로는 실제 이건 기아 자동차에서 개발한 그 벡스라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게 이제 그 조끼처럼 착용을 하고 하면 무게가 약간 2.6kg인데 최대 4-20%의 힘이 지지가 돼서 이제 근골격 부담을 굉장히 이제 그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소위 뭐 600만 불의 사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실제 이제 미국의 엘라바마 공장에서 또 조지아 공장에서는 이제 이 웨어러블 기술 그러니까 인간공학 기술을 활용한 벡스를 착용을 하고 적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개발이 됐는데
이거를 여러 가지 이제 노사 문제가 있어서 아직은 이제 착용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 부분은 농작업에서 많이 또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기술이 많이 개발이 된다고 그러면 실제 그 농촌 이렇게 1차 산업뿐만 뭐 우리가 제조뿐만이 아니라 1차 산업에 있어서도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또 이제 역시 인간공학 기술인 거죠. 이게 이제 작업장에서 발생한 신체적 부담이나 자연스러운 자세를 방지할 수 있고 그러니까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방지할 수 있고 재해를 줄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근골괴전을 예방하는 건데 이게 그냥 앉으면은 그냥 자연적으로 앉습니다. 자연스럽게 앉을 수 있는 어떤 자세에서도 앉아서 작업할 수 있는 건데 이러한 기술도 상당히 이제 개발이 되고 있고 실제 이제 현장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착용했을 때 뭐 평균 병가일 수가 줄어든다거나 이제 근골격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이 점점점 이제 발전을 하게 된다 그러면 상당히 이제 직업성 질병을 예방하거나 또 사고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디지털 헬스 관련해서 이제 의류에 이제 이런 그 센서들이 부착이 돼가지고 그 정보들이 이제 데이터로 이제 그 수집이 돼서 이제 분석을 할 수 있게끔 돼 있고 뭐 칫솔에도 이런 센서들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이제 어떤 그런 기술 정보를 통해서 개인적인 어떤 습관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개발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시계 형태로 아까 이제 많이 한다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이제 반지 형태로 껴서 실제 이제 그 뭐 칼로리라든가 심박수라든가 이걸 통해 가지고 뇌심혈관계 질환 사전에 예방을 한다거나 굉장히 이제 이런 그 기술들이 점점점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향후에 이제 우리 그 작업자분들이 차고했을 때는 이러한 이제 어떤 응급 상황, 위기 상황에서 응급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아져서 사망자 수를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 헬스 관련해서 이제 마이 헬스웨이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지난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는 그 뉴딜 과제, 그래서 한국판 디지털 뉴딜 과제 굉장히 이제 이게 매주 사실 이와 관련한 보고서가 나올 정도로 많이 이제 그 관심이 좀 높았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나 의료기관 다양한 이제 그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관으로부터 건강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체계를 이제 갖추긴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마이 데이터, 마이 헬스 이런 게 있는데 여전히 이제 이러한 것들을 기반을 이제 마련을 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개인 정보를 어떻게 아직까지는 좀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더 활용이 된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안전과 보건과 이런 개인적인 데이터들을 우리가 그 잘 활용한다 그러면 그 빅데이터를 가지고 잘 활용한다 그러면 예측 가능한 재해 또는 개인적인 어떤 습관을 우리가 그 AI 프로그램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 확률로 이제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을지 이제 그런 것들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심전도 기기도 상당히 이제 개발이 되어 있고요. 상당히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교육도 이제 우리 이제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하고 있지만 이제는 시대가 많이 흘러가지고 메타버스를 이용한 교육이 향후 이제 많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제 주입식 교육을 많이 이제 하고 있는데 교육의 어떤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메타버스를 활용하거나 공간적인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육이 앞으로 확산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젊은 층, 소위 이제 MZ 세대들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이런 MZ 세대들의 교육 방식은 또 다른 이제 기존의 이제 교육 방식과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그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한층 더 높은 수준의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실제 이제 GS건설 같은 경우 이런 그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육들을 도입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M9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삼성물산, 화학물질관리협회, 하나토탈, 포스코 등 주로 산업보건과 산업안전 콘텐츠를 제작하는 회사인데 실제 이제 그 이런 영상적인 이제 교육을 만들었고 VR을 체험할 수 있는 이러한 이제 교육들을 이제 그 개발을 하는 거죠. 실제 이제 이렇게 교육을 받는 이 근로자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이제 그 교육 방식들이 여러 이제 기관들 또는 사업장들하고 MOU를 맺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교육 방식은 이런 AR, VR로 실시할 하고자 하는 그런 업체들이 상당히 늘어날 것이고
그것을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그 강의식이 아니라 체험, 간접 체험이지만 그 체험의 강도를 높여가지고 이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래서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쪽으로 개발되지 않겠느냐, 또 개발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이런 그 메타 보건관리자 같은 경우 VR 이런 동영상 이런 교육을 통해서 실질적인 거를 이제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3차원 입체적으로 이런 이제 교육 방식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마 이 기술들을 점점점 개발이 돼가지고 실제 자기가 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게 그 작업을 찍으면 여러 가지 실제 작업하는 부분이 나올 수 있게끔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뭐 제페토 같은 경우, 이제 보험회사 같은 경우도 역시 제페토를 이용해서 하는 교육들이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저희도 연구를 하고 있죠. 호흡 보호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이제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상당히 이제 불편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기의 그 호흡량을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전동 그 마스크를 한다거나, 사실 굉장히 마스크가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LG에서도 이 웨어러블 그 개발이 돼가지고, 근데 워낙 이제 가격이 상당히 이제 비싸서 그러긴 했었는데, 향후에 이제 이렇게 마스크도 맞춤형 마스크 또는 공기 호흡량을 조절할 수 있는 마스크, 또는 마스크에 웨어러블 어떤 그 센서들이 있어서 개인의 호흡량이나 이산화탄소 양에 따라서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이러한 이제 연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현장에서도 이제 보다 높은 효능이 있는 이러한 마스크를 착용을 할 수 있는 시대가 곧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전자에서도 벌써 이렇게 전자식 마스크를 쓰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판매가 안 됐습니다. 이게 허용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거꾸로 외국에서 공동 구매를 저희도 했었는데 이게 한 20만 원 정도 이제 됐었는데, 지금 뭐 가격이 좀 낮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동식으로 공기를 불어서 호흡을 편하게 할 수 있게끔 했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조금 더 기술이 개발이 된다 그러면 상당히 이제 우리가 마스크의 효능도 상당히 편해지고 더 작업장이나 또는 바깥에 어떤 그 유해 인자를 충분히 더 걸을 수 있는 그러한 기술들이 개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러한 것들을 준비하면서 많이 느낀 거는, 우리가 이제 안전보건 분야에서 그럼 미래 기술을 개발을 하고 활용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에 고민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안타까운 것은 우리 쪽에 관련된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활발히 하고 있는데, 이러한 미래 기술을 활용하는 연구는 직접적으로 많이 없습니다. 이래 미래 기술과 관련된 연구와 관련해서는 또 이제 연구비가 상당히 이제 많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우리 안전보건 쪽의 그 연구비가 상당히 이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미래 기술에 대한 게 굉장히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제 이런 쪽의 역할, 또는 미래 기술, 안전보건 미래 기술을 하는 스타트업 기업들을 발굴하고, 그런 스타트업 그 기업과 안전보건 전문가들이 힘을 합친다 그러면 보다 우리가 앞서 나가는 그 기술들을 바탕으로 우리 근로자들의 그 안전을 예방하고, 또 사업장의 어떤 재해를 예방을 해서 노사 모두 또는 우리나라 그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를, 경제 규모를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러한 준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공부를 많이 하고 대응을 한다 그러면 훨씬 더 좋지 않겠냐 생각하는 의미에서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